안녕하세요. 예선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 좋은 분재 소재 고르는 법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참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. 제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공개를 해도 되나 안 되나 한참 고민한 끝에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제 분재를 이제 사러 가셨을 때 막 충동 구매로 막 그 나무를 사실 때가 많거든요.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저 나무 한 나무가 진짜 마음에 들었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 나무의 그 단점을 먼저 보고 그렇게 구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분재원 원장님들이 그러시잖아요. 나무 이제 사러 가면은 저 나무 다음에 왔으면 팔렸을 텐데요 그러거든요. 근데 저는 그래요. 그 분재를 이제 사러 가셨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있다. 그러면은요. 이제 그 주위에 계시는 고수분들한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나무의 단점을 먼저 보고 이거 사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또 그 나무의 그러한 그 단점을 먼저 보고 또 뭐 다음에 갔을 때 그 나무가 팔리면은 그 나무와 저와는 인연이 되지 않은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나무를 이제 구입하실 때 이제 우리 참 분재 처음에 이제 배우시는 분 기초가요. 처음에 이제 어디 분재 강의 배우러 가잖아요. 그러면 그 원장님들께서나 강의하시는 분들이 맨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게 분재 소재 고르는 법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. 참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죠. 이 분재가요. 이 상품목이라는 게 있습니다. 저희들 말로 일반적으로 선물용, 또 리본거리용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. 진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막 그냥 그 인터넷상에 그 경매하는 데서 나무 막 그냥 뭐 이렇게 몽땅해서 얼마 그러거든요. 처음에는 나무가 좋아서 그 나무 샀지만은 그 나무가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싶죠. 여러분들이요 처음에는 나무 좋아서 사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고수가 되잖아요. 그러면 그 나무가요 다 이제 그 나한테 짐이 돼요.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것만 딱 아시면은요 이 분재로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. 단 제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다 하는 거는 소재를 하나 잘 사면은요 나중에는 10배를 주고도 팔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재인 취미인들이요 분재를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를 10만원 주고 샀잖아요. 그러면은 나중에 3년 5년 후에 팔을 때요 5만원도 못 받아요. 분재원에서 5만원 안 쳐줘요. 정말입니다. 그런데요 저는 반대예요. 제가 이걸 5만원에 샀잖아요. 그러면 저는 분재원에 대해 이제 그 분재 경매장 동막고르란 경매장에다 팔거든요. 그러면 1년이냐 2년 3년 후에는 얼마 주고 내가 경매장 업자가 얼마 파냐면요 최하가 2고문 남기고 팔아요. 왜? 좋은 소재를 구입을 해서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요 분재원에 가셔가지고 나무가 싸다고 무턱대고 산 것들 나중에 파실 때요 반값도 못 받습니다. 자 그러면은요 제가 지금부터 나무 소재 고르는 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그 노간조 내가 소재를 이제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이 이제 나무를 구입하실 때 그 나무의 이 장점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. 이 노간조나 두송은 이 사리 부분이라는 게 죽어 있는 부분과 물과한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. 이런 그 장점을 살려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. 이 나무를 보면은요. 자, 봅시다. 밑에서 위로 가면 갈수록 조금 가늘어졌고 또 이 물관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. 또 이제 제가 이 나무 이제 그 처음 사진 이게 그 한목회 분재 전시회에 가서 물론 그 이제 이벤트성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경매를 하셔서 낙찰을 받은 거지만 이거 소재를요 제가 5만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. 예? 그런데 이런 그 소재들이 나중에 이제 만들었을 때 이 그 가늠새가 좋잖아요.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가다가
이 부분이 굉장히 굵어졌다든가 뭐 우리 말로 좀 빨렸다 그러죠. 그렇다면 나무를 구입하면 안 되겠죠.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늘어져 있어요. 이렇게. 그리고 또 가지 배열도 이렇게 하나씩 딱딱딱딱 나눠져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줄기가 가다가 여기가 굉장히 뭉쳐 있다. 여기에도 가지가 있고 여기에도 가지가 뭉쳐 있다. 그러면 그런 소재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좋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 가지 배열이 좋은 나무, 그리고 또 이 흐름 선이 예쁘잖아요. 이 흐름도 예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자,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노간주가 지금 현재 이 모습이지만은 제가 그 경매 때 그 구입했던 사진이 그거를 내가 한번 잠시 보여드릴게요. 지금 모습이요. 처음 구입했을 때 그때의 상태인데 이렇게 원래 그 노간주의 특성인 게 잘 나타나 있었기에 제가 이제 이 소재를 고르게 된 이유였습니다. 이렇게 나무의 그 장래성, 또 나무의 특유의 이런 나무는 이렇게 기른다, 그러한 특성을 보고 구입하시는 걸 저는 여러분한테 권합니다. 제가 이제 이 소재도 주로 이제 많이 만들어가는 과정들을요,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자주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한 나무에 이렇게 바닥으로 탁 기면서 정말 멋지게 만들어 볼 수 있는, 그러니까 연근, 이 나무의 장점은요, 연근이라는 얘기죠. 뿌리가 다 연결이 되어서 다 이렇게 줄기에서 모든 하나의 정말 그 숲을 만들 수 있는 합식이 아니잖아요. 합식과 연근 한 나무는 그 차원이 틀리거든요. 그래서 이 나무를 덜컥 구입을 했습니다. 자, 지금 이 나무는요, 이 소사나무 그 소품으로 제가 약 2년 전에 이제 구입을 했다가 제 앞에 아는 지인께서 이거를 이거 분양을 해달래요. 이거를 제가 그때 6만 원인가 구입을 했던 그 소사나무입니다. 이 상처라고는 하나도 없어요. 자, 지금 이거 상처 있죠? 저거 조그마한 거. 이 큰 몸통에 상처가 이렇게 없습니다. 지금 제가 이제 현재로는 이거 취목을 하고 가고 있는 상태인데, 이거를 이제 제가 경매장에서 약 한 6만 원인가 제가 구입을 했었어요. 제가 이 화면이 끝날 쯤 돼서요, 이거와 비슷한 그 분재원에서 120만 원 달래는 그런 소사나무 소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. 과연 그 나무나 120만 원짜리 나무나 6만 원짜리 나무나 큰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, 오히려 이 나무가 그 나무보다 앞으로는 훨씬 더 명목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제 영상 속에 보면은요, 이 소사나무 수심 만들기라는 영상이 있습니다. 만들어 가는 영상도 이제 제 영상 속에 한번 좀 번거롭더라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나무의 미래는요, 무궁무진한 거예요. 자, 봅시다. 하부의 근장이 참 좋죠. 그리고 굉장히 작은 소품입니다. 또 이 큰 목대에 상처가 정말 깨끼 손가락 하나보다도 더 작은 상처란 얘기지. 여기에 줄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키우는 거를 저는 이거를 잘라버렸고 순 하나를 가지고 수심을 만들어가는 거예요. 앞으로 숙제는 이건 더 굵히고 또 장가지 좀 받고 하면은 정말 이 나무는요, 이거 100만 원짜리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나무예요. 이렇게 소사나무가 이 밑둥 굵기에 상처가 하나 없이 이렇게 좋은 소재는요, 만나보기가 힘들거든요. 그런데 뭐 개천에서 용난다고 경매장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. 아이고 뭐 6만 원이라는데 얼른 사야죠. 이 분절하시면서 결코 비싼 소재가 또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자, 이런 소재들이 있으면은 구입하셔도 좋습니다. 뭐 숲이 색깔도 좋지, 또 하나 뭉친 데도 없지. 다 이런 순들은 새로 받은 순들이니까 이런 소재, 저렴한 소재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제 좋은 취미 생활로 즐기면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 보시는 소재가요, 경기도 인근의 그 분재원에서요, 그 원장님이 상당히 아끼신다는 그 120만 원짜리 그 오래된 나무예요. 자, 아까 그 소재와 비교해 보십시오. 어떻게 틀린가를.
이제 지금 이렇게 이 보시는 것도 이 소사나무입니다. 제가 이거를 이것도 경매장, 옛날에 분재 경매장에서 구입했던 나무거든요. 근데 이 나무의 이제 그 장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이 굉장히 남성스럽고 굉장히 그 고태묘가 나는 혹들이 있어요. 이렇게. 그죠? 자, 굉장히 고태묘가 나고 또 한 손으로도 이렇게 살짝 들고 다닐 수 있는 일명 머릿목, 그 전시회 때 머릿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소재입니다. 제가 이 소재를 약 한 4년 전에 얼마 주고 구입을 했느냐면요. 12만 원을 주고 제가 구입을 했어요. 자, 이 나무의 이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이 하부는 굉장히 넓어요. 굵어요. 그런데 위로 가면 갈수록 가늘어져 있잖아요. 이렇게 이 가늠새가 좋다는 얘기죠. 물론 이런 그 줄기들은 다 자르고 다시 받은 이 몸통 다 자르고 이 자른 흔적이 보이죠. 다 자르고 다시 받은 그러한 가지들입니다. 이 소재를요, 제가 12만 원인가 13만 원을 주고 샀는데, 제가 1년 전, 2년 전에 지방생활하는데 우리 그 위탁하고 있는 분재원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. 어떤 그 손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이 나무를 달랜대요. 그래서, 예수님, 저 나무 좀 그 하나 좀 줄 수 있느냐 해서, 그래요. 그러면 13만 원에 제가 산 거니까 그냥 13만 원에 드릴게요. 13만 원에 제가 이거를 모르시는 분한테 드렸었어요. 그런데 이 나무가 우연히 우리 그 제가 취미생활 가입해 있는 카페가 있거든요. 그 카페에 그 경매 때 나왔더라고요. 올 봄에. 이 나무가 이제 1년 후죠. 그래서 저는 또 이걸 얼마를 주고 다시 재구입을 했느냐 하면은요. 35만 원을 주고 제가 구입을 했어요. 근데 왜 35만 원을 주고 구입했느냐? 물론 제가 전에 가지고 있을 때보다 나무가 더 못해진 건 사실입니다. 제가 2년을 가지고 있었으면 거의 이제 준 완성목이 되었겠죠. 자, 이게 나무가 가면 갈수록 나무가 상처도 없어요. 자, 이거는 상처라고 볼 수가 없어요. 이거 하나 상처가 또 상처가 자,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. 요거. 그리고 나무가 아예 상처가 없습니다. 이 나무도 만들어 놓으면은요. 이건 굉장히 큰 유명한 전시회 머릿목에 출품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흠이 없는 나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판매했던 금액의 3배가 달하는 금액에 제가 판매를 한 거예요. 자, 이런 소재들 있으면은 구입을 해도 좋습니다. 이렇게 나무가 예를 들어서 이 그 밑둥이라고 그러죠. 밑에서 가다가 뭐 한 군데가 이렇게 굵어졌다든가 그런 나무는 여러분들한테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. 나무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늘어지는 거. 제가 여지껏 이제 소개해드렸던 나무들이 다 이렇게 외대지만 위로 갈수록 가늘어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소재들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은요 좋아요. 그리고 또 상처가 없는 나무들. 자, 소사나무는 아까 같은 노간주나 두송 같은 경우에는 죽어 있는 부분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잖아요. 그래서 그런 죽어 있는 부분이 있어도 좋지만 이런 소사나무나 그런 잡목들은요 상처가 있는 거는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. 동전 크기보다 작은 나무들, 물론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상처 크기도 다르겠지만 될 수 있는 한 나무는 상처가 없는 것을 구입하셔야 하고 자, 그리고 이제 이 나무는요 제가 최근에 구입한 나무예요. 경매장에서 동막골 분재 경매장 소개를 할 때 그때 구입했던 나무입니다. 저는 이런 사이즈목을 하나 구입을 하려고 제가요 거짓말 아니라 10년을 기다렸습니다. 이 크기에 이런 황피성 무늬에 피에 정말 큰 상처도 없어요. 상처라고는 딱 이거 하나 있네. 이거 상처. 이런 속에 돌이 품고 있는 것 같아요. 자연목이. 상처라고 이거 하나예요. 근데 카로스 형성이 다 됐죠. 자, 위에를 보여드릴게요. 상처가 없어요. 상처가 없이 또 주리평으로 이렇게 황피성을 가진 이런 소재를 제가 거금 100만 원을 주고 덜컥 구입을 했어요.
근데 원래는 이게 거기에서 이제 그 동막골 박사장이 이제 150에 파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뭐 유튜브 이렇게 촬영도 해주고 그러니까 저한테 선물 형식으로 이제 100만 원에 물론 주신 거지만 이 나무의 가치요. 여러분들 왜 분재 전시회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요. 이 황피소사 같은 거 한번 보셔요. 그런 거 가격대요. 거의 500에서 1000만 원입니다. 이거 150이면은요. 거저 주워온 거예요. 이런 완성목이잖아요. 저도 물론 제가 이제 항상 그 비싼 나무는 잘 구입을 안 해요. 저희 만들어가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. 그렇지만 이런 나무는 제가 정말 10여 년 동안 이런 황피소사 저게 작은 걸 하나 갖고 싶다고 계속 머릿속에 그려왔었거든요. 이거를 덜컥 구입한다는 거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. 근데 이 나무는 제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샀어요. 왜? 단점이 없어요. 자, 이거 봅시다. 밑에서 위로 가면 갈수록 나무들이 이렇게 가늘어져 있습니다.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이런 가지 하나하나가 뭉칭되고 없어요. 이렇게 자연에서 바라보면은요, 자연에 있는 나무들은 끝으로 가면 갈수록 가늘어져 있잖아요. 자, 다 가늘어져 있어요. 어디 하나 흠잡을 수가 없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해서 제가 나무를 덜컥 구입했어요. 지금 이게 그 물에 담그는 거는 제가 EM 물이 이제 그 전 소장자가 분갈이를 안 해서 그런지 어쩐지 물이 잘 빠지질 않아요. 그래서 EM에다 이렇게 담그어 놓았습니다. 자, 여러분 이런 소재들 오늘 이 영상 보시고요. 여러분들이 나무를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. 제가 이제 이런 나무 그 소재 고르는 법을 설명을 하려면은요. 정말 그 1시간을 설명을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.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대로 이제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근데 제가 또 그 잘못 구입한 나무들도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막 그 나무가 흐름이 가다가 좀 제 마음에 안 들고 또 가치가 없는 나무들은 구입을 하네요. 그래서 물론 내 나무에 흠잡을 수 있는 나무들이 꽤 많이 있지만은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 좋은 소재 고르는 법 이게 비록 뭐 6만 원짜리라고 하지만은 이 나무가 정말 그 최후에 나중에는 정말로 60만 원 아니 100만 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나무거든요. 이 소재를 하나 잘 사셔서 잘 만들어 놓으면은요. 여러분들 정말 이 나무 가지고 또 뭐 저는 돈을 버는 건 없어요. 하지만은 그 이상의 가치를 누리면 그것이 곧 분재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닌가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런 그 지금 이렇게 완성이 덜 되었지만은 이렇게 보기 좋은 나무 이거 제가 12만 원 주고 팔았던 거를요 35만 원 거의 3배를 주고 가까이 주고 샀잖아요. 그런데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. 제가 이게 돈을 벌려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애써서 배운 취미인으로서 정말 10년 동안을 많은 곳곳을 다니면서 분재 강의를 듣고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대로 알려고 드리고 싶어서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그 많은 응원과 그런 그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오늘 제가 이제 분재 그 고르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각 나무다운 나무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곧 소나무는 소나무다워야 하고 또 소사나무는 소사나무다워야 하고 또 향나무는 향나무다워야 한다는 얘기죠. 각 서로 간의 특색이 있는 거예요. 그 소사나무나 이런 잡목들은 그 상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그 노간주라든가 향나무 같은 경우 있죠. 주목이나 그런 것들은 이 그 죽어 있는 사리 부분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거 죽어 있는 부분이 보여도 그거를 장점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제일로 속기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인터넷으로 막 뭐 경매를 이렇게 하더라고요.
어디 지방에서. 그런데 이제 나무를 뭐 보시면은 싸다고들 이게 그 많이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보면은 여러분들 초심에 뭐 밑둥이 굵으면 좋다고 그러거든요. 그냥 무조건 크면 좋다. 그런데 결국 그게 나중에는 그게 후회가 돼요. 오히려 그 여러분들 기왕에 이제 분재를 이렇게 소재를 구입하실 때 기왕이면 작품성 있는 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내가 분재에 그 고수가 되어도 후회하지 않을 소재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. 무조건 뭐 밑둥이 크다고 해서 그 결코 그 나무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. 그리고 나무가 또 풍성하다고 또 좋은 건 아니에요. 여러분 제가 이제 또 뭐냐면은 또 그 소사나무가 아마 그냥 막 가지가 옆으로 쫙 간이를 이루었잖아요.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겨울에 눈이 쌓이고 그 무게를 하중에 의해서 나무 가지가 처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런데 소사나무가 그렇게 됐다? 그럼 그 나무는 소사나무 같지가 않은 거예요. 제일 중요한 게 나무다운 나무를 구입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처가 없는 나무들 나중에 내가 2년이건 3년이건 가지고 계시다가 어디 뭐 분재 경매장이나 다른 취미인들한테나 또 인터넷 그 중고나라 사이트 가면은 그 분재를 이렇게 막 파는 데가 많이 있어요. 그런 데다 내다 팔아도 몇 배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나무. 여러분 이 소재 이게요. 제가 2년 전에 5만 원 주고 구입한 나무인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게 어떻게 5만 원으로 보이겠습니까? 훨씬 더 그 이상의 가치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까? 물론 그 소재를 보는 안목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안목도 높여 나가야 되겠지만은 제 영상을요 계속적으로 몇 번을 그 검색해서 보시고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자신도 모르게 눈높이가 더 올라가고 실력이 월등히 높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제가 또 다음번에는 제가 그 사기당한 분재, 잘못한 분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예선이었습니다.